환영합니다. 인포남입니다. 오늘은 인피닉스 톳십의 초기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휴대폰을 처음 부팅하면 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영어 또는 현재 계신 지역의 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어가 기본이었지만 화면을 잘못 눌러서 손가락 아래에 있던 다른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영어를 선택할 것이고 다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선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폴란드를 찾을 건데 그 이유는 폴란드의 경우 소비자 권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럽연합 국가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하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소비자 권리 때문이고 또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유럽연합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법을 제정하면 보통은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회사에 그 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바꾸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그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이든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유럽연합 국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기기도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기기에서 무언가를 바꿔야만 할 때 그 변화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만 변경을 적용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에는 그 변경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어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고객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산을 팔아야만 한다면 그런 회사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설정을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런 법률들 때문이죠. 그리고 더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했듯이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만약 정치인을 욕설로 부른다면 그들이 다 그렇다 해도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신이시여, 누군가 인터넷에서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는 이제는 꽤나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예를 들어 영국이 애플에게 그들의 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시 제공하라고 강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기기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권력 남용처럼 보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당연히 그들이 내세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숨길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은 정작 이런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죠. 와, 그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혹시 그들도 숨길 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는 영국으로만 바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국 대신 폴란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영국이 기기에 접근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몰래 염탐할 수도 없게 되니 당신에겐 비용 없이 큰 이득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선택한 이유와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심카드를 삽입하라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저처럼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건너뛸 수 있고 다음으로는 다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선택사항이어야 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건너뛰기 버튼이 있긴 하지만 가끔 그걸 누르면 이걸 진짜 건너뛰려고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버튼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신경 끄세요. 설정 과정 내내 원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설정의 의미가 좀 없어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건너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통 와이파이와 심카드 삽입을 모두 건너뛰면 기기가 오프라인 모드로 설정되는 거라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날짜와 시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앱과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설정 과정에만 해당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설정 메뉴에서 이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용자 동의 및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해야 하는 건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위에 약관을 읽고 동의했다고 표시할 겁니다. 물론 각각을 클릭해서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읽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음. 사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어떤 분들에게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냥 앞으로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4가지 항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 사용, 스캔 허용,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토글들의 이름일 뿐입니다. 즉, 위치 사용이라는 것은 이 토글을 끄면 기기가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기는 기본적으로 GPS와 와이파이를 통해 위치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라벨이 붙어 있지 않네요. 여기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바일 네트워크 등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누락된 정보가 있어서 이는 사실상 생략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죠. 위치 사용이라고 명확하게 라벨링된 토글이라면 이걸 끄면 논리적으로 기기가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산다면 그걸 소유한다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끄면 이제 기기가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에 연결되는 순간 완전히 오프그리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심카드를 안 넣으면 그만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폰은 심카드 없이도 셀룰러에 연결돼 있죠. 표시가 안 되니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911에 전화를 걸고 긴급 통화를 시도해보면 어떻게 통화가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통화가 연결되면 실제로 오퍼레이터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이 토글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죠. 위치, 이게 꺼져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내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스캔 허용은 기기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신호 같은 것들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을 숨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기가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죠. 기기가 스캔 가능할 뿐 타 기기의 스캔을 막는 건 아니며 꺼도 완전 차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기기들이 여러분의 기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그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토글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더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건데 사실 이 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용자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진단 데이터든 아니면 그냥 내 이메일 정보를 중계하는 것이든 그게 셀타워에 연결된 내 폰이든 그건 내 데이터고 내 폰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셀타워에 연결해서 그걸 중계하려고 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이 폰의 이메일 정보고
내 데이터입니다. 꺼져. 이 기능은 비활성화됐으니까 네가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게 꺼져 있어도 911은 연결되고 모든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문제죠. 그 데이터 중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기기에 할당된 고유 코드인 이메일 정보 같은 겁니다. 이건 심 트레이 같은 것과 관련이 있죠. 즉, 기기가 셀 타워에 연결될 때마다 셀 타워는 자동으로 기기의 이메일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이건 분명히 여기서 말한 것들을 다시 위반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토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은 전부 그냥 구글의 장난일 뿐입니다. 구글이 여러분을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길 바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업데이트 및 앱 설치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완전히 형편없는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이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나 인지 없이 기기에 강제로 설치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몰래 진행되고 이를 막기 위해 설정한 어떤 옵션도 무시됩니다. 좋은 예로 삼성 스마트 냉장고를 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가격이 얼마죠? 수천 달러는 좋게 하죠. 거기에 쓸데없는 디스플레이까지 달려 있습니다. 삼성은 그 가격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전액 주고 산 원래는 광고가 없던 그 냉장고에 광고를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제 OTA 업데이트가 강제로 여러분의 기기에 설치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업데이트가 적용되고 와우 3,000달러짜리 냉장고에 광고까지 뜨게 됐네요. 정말 멋지네요. 삼성에서 이런 혜택을 주다니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심지어 이걸 불법으로 만들려는 뻔뻔함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을 때는요. 이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해도 불법이죠. 미국 정말 사랑스럽네요. 정말 멋진 곳이죠. 다시 말하지만 유럽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쓰레기를 없애버리고 무시하면 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구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OTA 업데이트가 이런 기능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설정해서 모든 종류의 업데이트를 끄거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해도요. 사실상 그 부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여기 좋은 예시가 있는데 구글은 모든 종류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업데이트를 강제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업데이트는 플레이스토어 외의 다른 소스에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죠. 외부 소스가 구글에 사실상 몸값을 지불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서명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그들이 악성 코드 애플리케이션과 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플레이스토어에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가득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자유시장과 싸우기로 결정한 곳, 즉 수익이 줄어드는 곳에서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외부에서 내 기기에 무엇을 설치할지 내가 통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불쌍하네요. 그쵸?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 몸값 뒤에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완전히 독점적인 행태죠. 이 일로 사람들이 정말 분노했는데 결국 애플 기기와 똑같은 환경에 강제로 놓인다면 차라리 애플을 쓰는 게 낫겠죠. 적어도 애플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카메라와 훨씬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하니까요. 구글과는 달리 모든 회사 중에서요. 여기서 유일한 이점은 그거였죠. 그래서 만약 구글이 그걸 바꾸려고 했다면 모두가 애플로 갈아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프라이버시도 없고 컴퓨터처럼 기기를 쓸 수 있는 자유도 없다면 차라리 내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주는 또 다른 멍청한 옵션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의 분노 덕분에 구글은 그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걸 더 번거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입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OTA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더 번거로워진 거죠. 왜 설치가 안 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설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신경 써야 하죠. 이미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알 수 없는 소스 토글이 있는데 이걸 꺼야 서드파티 업데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화면 잠금, 지문, 얼굴 인식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열된 첫 두 가지 옵션은 생체 인식, 즉 지문과 얼굴 인식입니다. 이제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설정해 두었거나 최소한 설정하려고 했을 때 만약 생체 인식이 기기 잠금 해제에 실패하면 항상 이 목적을 위해 PIN, 패턴, 비밀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이 실패할 경우 패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패턴이나 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기기가 잠금 해제됩니다. 지문 인식의 기본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문을 바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문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손가락에 아주 작은 먼지 한 점만 묻어도 기기가 잠금 해제를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그냥 기기 보호 자체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휴대폰이고 아마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꽤 많이 저장돼 있을 테니 원치 않는 사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그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패턴 같은 것을 선택해서 입력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이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팝업이 뜨는데 바로 모바일 클로너입니다. 자, 이제 만약 지금 이 기기로 바꾸는 중이고 이전 기기가 아직 작동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이전 기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이미 인피닉스 폰이라면 그 기기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열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라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클로너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앱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 두 기기, 즉 이전 기기와 새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이전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새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개인 데이터를 옮기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백업을 이용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 기기에 복원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너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어딘가에 이 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앱을 열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버튼이나 제스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제스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이 마무리되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홈 화면이 로드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